자, 첫 번째 달려보자. 공항 주차장 차량 털입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에서 한 남성 갑자기 몸을 확 숙이더니 차 안쪽을 면밀히 쳐다봅니다. 자, 조수석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잠시 동안 있다가 차에서 나와서 유유히 사라지는데요. 자, 또 다른 주차장 같은 남성 운전석 쪽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예,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자, 지금 나왔어요. 트렁크 문이 열렸네. 자, 그 안쪽을 막 열심히 뒤집니다. 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차 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공항 주차장이라는 점이 좀 색다른 거지 않습니까? 자, 좀 더 색다른 거는 인천공항에 이제 국제공항 가기 위해서 장기 주차장입니다. 저기에 지금 40대 남성이 11월 24일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적으로 차량 털을 했던 건데 방법은 비슷해요.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을 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차량 세대에서 현금 160만 원, 상품권 한 36만 원치를 훔쳤던 상황인데 이 경찰이 나중에 이 신고를 받고 나중에 검거를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방식이 거의 유사한 거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한 10범 이상의 차량 절도 전과가 있었고요.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 주차장에 상습 절도를 했던 걸로 보이고 이미 4월 달에 이렇게 전과가 있어가지고 출소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절도를 하다가 검거된 상황이고 아마 여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잡힌 거는 3건인데 아마 좀 더 많은 범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여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우산으로 퍽퍽퍽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무인 사진관에 온 손님들이 벌인 놀라운 행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무인 사진관 앞 간판을 저렇게 들었다가 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갑자기 막 우산으로 뭘 내려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말이야. 자, 커튼을 지금 막 난동을 칩니다. 부스에 손님 있는 걸 알면서도 저걸 젖히려고 하니까 야, 지훈아, 너 그러지 마! 막 하면서 말려요, 지금. 자, 그런데 옆 부스로 지금 일행들하고 들어가는 것 같죠? 자, 그런데 거기 가서도 화장실에서 훔쳐보듯이 옆 부스를 올라가서 막 보려고 그래. 하하, 자, 사진 다 찍고 바깥으로 나오니 우산으로 벽을 팍 쳐요. 아하, 자, 이제 친구들도 질렸는지 말리지도 않아. 자, 이제 팍! 아하, 자, 무인 사진관 와가지고 저 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저 부스 안에서 사진 찍고 있던 손님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네, 저게 지난 20일 저녁 8시 50분쯤 경기 부천의 한 무인 사진관인데요. 남성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입구에 있던 주인 없는 우산을 들었다 놓더니 저렇게 온갖 부스들을 돌면서 커튼들을 때리고 또 발판에 올라가서 옆 부스에서 사진 찍는 커플을 엿보려고도 합니다. 또 이 부스 안에 커플이 있는 걸 알고 커튼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일행이 말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가면서는요, 문 옆에 있던 그 우산을 챙겨서 같이 온 일행을 향해서 들었다가 이걸로 벽을 내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강하게 2번 내려쳤고요. 그 부서진 우산 파편이 날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골프 치는 신용까지 하고 온갖 장난은 다 쳤는데 그 업주가 매장 벽이 파손된 걸 보고 CCTV 돌려본 상태에서 저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장난치는 모습이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바로 경찰 신고했다고 하고요. 현재 담당 형사 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유, 저 벽 훼손된 거 보세요, 저거. 자, 양지열 변호사님, 아까 보셨죠? 그 옆에 칸에서 사진 찍고 있는 커플들 딛고 올라가서 막 훔쳐보는 거. 저 사람 저거 화장실 가서도 저러지 않았겠어요, 저거? 그러게요. 20대 정도로 보입니다. 친구들까지 같이 있었고 술에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 움직임도 좀 이상해 보이고요. 저 망가뜨린 거 분명히 재물손괴죄 적용이 됩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애견 미용실 잔혹사.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애견 미용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애견 미용실 아닙니다. 자, 미용사가 강아지를 안고 저렇게 털을 깎고 있는데 몸을 움직이니까 갑자기 손에 든 기계로 강아지 몸을 움직이니까
머리를 퍽 내려쳤어요. 자, 강아지 작업대 위에 힘없이 저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박 교수님, 저 네. 강아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직사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네요. 네, 지금 경상남도 창원의 한 애견 미용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강아지가 직사했어요. 네, 약간 톡 때린 게 아니고 그냥 퍽 때렸습니다. 저 지금 미용실은요,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실이었대요.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그 강아지를. 그런데 그 강아지가 사망한 후에 상자에 저 강아지를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면서 너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합의금 1,000만 원으로 끝내자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때리면서 미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털 깎는 미용을 거다. 한다. 네. 원래. 네,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와, 이거 미용실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멘트였는데요. 바리깡으로 툭 치었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저 영상을 봤지만 툭 친 거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 제보자께서 합의하지 않으면서 이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주지 않았고요. 때리면서 미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때 실수한 거다. 때리면서 미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전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기계로 강아지 머리를 퍽 내리쳐서 직사를 하게 된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아지 폭행한 이유도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이 일이 터지자마자 잠시 이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포털 사이트에서 내렸다가 지금은 또 버젓이 좀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물보호법상의 학대 행위, 특히 동물을 이유 없이 죽였을 때 3년의 정도 3천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월에 이제 재판이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재판이 진행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벌금이나 집행유예상형이 난다면 이게 영업 정지라든지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때리면서 미용하는 거다.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애견 미용사분들 모욕하지 마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요지경 채용 시험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회사의 지원자가 받은 인적성 검사 문항인데요. 내가 성교를 했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성생활은? 이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아니,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는데 내 성생활이 왜 궁금한 건데요? 자, 요즘엔 말이죠. 당신 종교가 뭐냐 이런 거 물어봐도 문제가 되는 세상인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네, 저게 한 화학 관련 중소기업 채용 과정에서 그 인적성 검사에서 나온 항목입니다. 이 제보자가 최근에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이 기업의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인적성 검사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들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저렇게 성생활과 관련된 질문 2항목이 나타난 겁니다. 제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기업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저거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온 양식이라고 답변을 하면서요. 별다른 사과는 없이 지원 취소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인적성 검사 처음 시작할 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면 대답하지 마라 라고는 문구가 있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 이건 곤란한 질문이 아니라 신뢰되는 질문이라 생각한다 라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사실상 지원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또 아직도 이 기업 측의 사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대체 왜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건지 그 해당 기업 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설문지는 저희 직원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하고자 심리상담 전문가한테 받은 설문지였거든요. 입사하시는 분들께도 심리 상태를 좀 파악하고자 저희가 그 같은 설문지를 적용을 해서 아마 안내를 드렸는데 답변이 곤란한 것들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문구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려요. 혹시 그 저희 전문기관이 좀 신뢰도 있는 기관이에요? 신뢰도 여부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몇 천만 원을 드리고 심리 상담을 했던 업체여가지고. 자, 심리 상담 전문가
이 자리에 계시죠? 우리 박상희 교수님. 저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 저 검사는 SCT라 해서 문장 완성 검사라는 그 성인용 문장 완성 검사는 이제 뭐 성인용이 있고 청소년용이 있는데 성인용 문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적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분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라던가 핵심 문제 같은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풀 배터리 검사라고 하는 이제 이 전형적인 그 몇 개의 검사가 있어요. 그 안에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다 해서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라거나 신뢰할 수 없는 심리 검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과연 면접 시험에서 그것도 기업의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 검사가 이렇게 분별 없이 사용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지적은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는 뭐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감경하고자 또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거기는 한데 사실은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문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지원자께서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 검사를 할 때는 이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 당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그럼 지원 취소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한 건 지금 회사 쪽에서도 대응이 미숙했다. 이 부분은 사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축의금 지옥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지인 자녀들 결혼식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는 6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지인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지역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 친구, 온갖 모임까지 이 사람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이 자녀를 둘셋씩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지금 한창 결혼할 때여서 결혼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금까지 이 사연자가 축의금 낸 횟수로만 수십 차례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최소한 10만 원씩 하고 또 가까운 친척인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연자가 몇 년 전에 직장 그만두고 이제는 모아둔 돈 또 그리고 다달이 들어오는 소정의 이자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다닐 때야 좋은 마음으로 그냥 냈는데 이젠 벌이도 거의 없어져서 이전 수준을 유지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게다가 사연자는 아들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아하. 5년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올 돈은 없는 상황입니다. 받은 거에 비해서 두세 배씩 뿌리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와중에 내년 2월에 동네 친구의 셋째가 결혼을 합니다. 그 집 첫째, 둘째 이어서 세 번째 축의하려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그렇다고 첫째, 둘째 쓰니까 셋째는 안 할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좋냐면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11,000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도 내자, 내지 말자 자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축의금을 내지 말자는 자입니다. 야, 상희야, 너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도 애들 그렇게 주렁주렁 낳는 애들만 사귀었어? 부조금의 기본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야. 너가 받은 만큼만 뿌리는 거야. 뭘 고민을 해. 이제 그만 줘. 넌 흙 퍼서 먹고 사니? 아유, 자연히 그 지집애도 그래. 첫째, 둘째 청첩장 줬으면 됐지. 뭘 또 셋째까지 돌려. 아이고, 염치도 없어. 동답이.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자, 좋습니다. 다음은 축의금을 내자는 자입니다. 야, 상희야, 부조금의 기본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야. 그거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다 돌아온다. 너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다가 계산하면 인간관계 다 망쳐요. 그러지 마. 그리고 상희 네 외아들 지열이 애 낳으면 돌잔치 때 그 초대장 뿌려. 그걸로 회수하면 돼. X. 자, 일단 우리 박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니 사실 저도 부담스러우실 거는 같아요. 10만 원씩 3명이면 한 집에 30만 원이 갔다는 건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결혼식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으니까 좀 줄이셔서 10만 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5만 원만 내셔도 새 집에 가면 새 아들한테 가면 15만 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기는 내되 좀 액수를 줄여보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욕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 근데 형편을 이제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긴 한데요. 이렇게 다 따지면 사실은 계속 빠져나갈 상황이 생겨요. 이제 이게 축의금 이런 거잖아요. 부조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저분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으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 그런 거 좀 따지게 됐던 것 같은데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셋째니까 못하겠다. 따지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게 자신 있으면 하시되 제 생각에 이런 고민을 할 정도면 자신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만 독특하게 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전처럼 5만 원을 내든 어쨌든 조금이라도 축의를 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할 겁니다.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생활을 전혀 모르는 우리 양 변호사님. 주변에 동네 친구분들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가깝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의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같으면 저 집의 형편이 어떤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웃들끼리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 사이면 우리 집에 셋째씩이나 가고 있는데 저 집 아들 하나 있다는 거 왜 몰라요? 그거 첫째, 둘째, 셋째 결혼했으면 또 애 낳을 거 아니에요, 줄줄이. 그러면 첫째가 낳은 첫째, 둘째, 셋째 돌잔치까지 다 부를 겁니까? 아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고민까지 될 상황에 놓이게끔 이 시청하신 분의 고민을 만들어드린 이웃들이 저는 좀 원망스럽네요. 예, 배려를 좀 해주세요.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의견도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데이지님, 굳이 셋째까지 해야 할까요? 그냥 상황에 맞게 사세요 하셨고요. 임님, 부담스러운 생각 드는 순간 안 하는 게 맞다 하셨습니다. 투구님, 계속 봐야 할 사이면 내야 마음이 편합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권경수님, 적은 금액으로 성의 표시만 하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